자, 가볼게요. 자, 우선 선생님 오늘 딱 1페이지만 나갈게.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제 2차, 사실 2차 방정식 배우기 전에 사실 1차 방정식을 배웠죠. 그리고 1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 배우듯이 함수도 똑같아요. 함수도 1차 함수를 배운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워야 하니까 오늘은 1차 함수만 배울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깐 우리 이랑 반대로 해보자. 요거랑 같이 대등하게 1차 방정식을 한번 같이 해볼게. 그럼 1차 방정식도 복습하는 거고 1차 함수도 새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런 거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방정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방정식이라고 하면 해를 찾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 그래. 왜? 우리가 수학에서 등식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 첫 번째가 항등식, 두 번째가 방정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x값에 관계없이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것들, 그리고 임의 x에 대하여 이런 문장이 보이면 결국 이건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항등식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고은아?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슨 법? 그렇지,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그렇지, 수치대입법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을 쓰는 방법은 어떨 때 이걸 쓰고 어떨 때 저거 쓰라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어.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비교법은 언제 쓴다 그랬냐면 식이 일단 이뻐야 돼. 식이 이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이 이쁘다가 뭐예요? 2차식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 미지수 2차식도 너무 이쁘게 나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쁘게 나오고 여기도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너무 이뻐요. A는 4, B는 3, C는 마오예요. 그냥 이렇게 이쁘게 찾으면 돼. 근데 선생님 식이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이쪽에 막 식이 막 난도질로 돼 있고 이쪽은 미지수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숫자를 넣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냐면 막 이런 것들이 있죠. A에 x 빼기 1의 제곱, B에 x 빼기 1의 더하기 C는 5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를 설마 다 전개해가지고 얘처럼 2차는 얘, 1차는 얘, 상수는 얘 비교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지. 이럴 때는 선생님 한번 x에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상수항이 또 바로 나오고 그 다음 2를 넣어볼까요? 그 다음 3을 넣어볼까요? 해서 뭔가 연립을 통해서 찾는 게 바로 수치대입법이라 그랬어. 그래서 항등식은 어떻게 보면 오른쪽과 왼쪽 식이 같은 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fx와 gx가 같다, 이런 같다 모양이 있으면 오른쪽과 왼쪽은 같은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건 방정식이었어. 방정식은 뭐냐면 근 또는 해를 찾는 게 바로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 뭐? 첫 번째 1차 방정식 배웠어. 두 번째 2차 방정식 배웠겠지. 그래서 방정식은 신기하게 는 0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데 그게 바로 한 글자로 근 또는 우리가 해라고 불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무시하는 ax 플러스는 b에서 단순히 b를 넘기고 a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가르쳤지 내가? 첫 번째, 아니 a가 0이 될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르쳤어. 그리고 또 여기서 심지어 a가 0인데 b도 0이냐? b가 0이 아니냐, 이렇게도 가르쳤단 말이야. 이것처럼 1차 방정식은 이 a와 b의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답이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해가 없다가 될 수도 있었던 게 저번에 1차 방정식이었어. 그리고 방금까지 주구장창 공부했던 게 2차 방정식이었어. 근데 2차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겠지. 인수분해가 되면 우린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는 0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와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답을 말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 나온다라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하자? 바로 근해 공식 쓰는 게 아니라 판별식부터 먼저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공부했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은 2개, 허근은 없다. 얘는 실근은 2개, 허근은 없다. 하지만 우린 얘를 줄여서 무슨 말이라고 한다? 근이 중복돼요. 중근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고 오히려 허근이 2개 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결국 2차니까 근의 개수가 2개 나오는 건 똑같더라 라는 거야. 1차였으니까 얘가 결국 1차였으니까 근이 1개이거나 없다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 가셨습니까? 얘도 없을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제 요거를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 땡큐 안 되면 판별식 써서 실근 찾고, 만약에 이 2개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우린 비로소 뭘 쓴다? 근해 공식을 쓰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뭔가 식이 더럽게 네모와 세모가 루트를 가진 채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해 공식 못 쓰나요? 근해 공식 쓸 수 있다 이거야. 허근이어도. 얘도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근해 공식 써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 맨 끝에 뭐가 써 있어야 된다? 단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라는 말이 써 있으면,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사실상 우린 뭐 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무조건 i를 이용해서 근해 공식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2차 방정식 배울 때 선생님 우리가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입니다 라는 사실이 있으면 요거 갖다가 우리가 fx를 때로는 식을 요렇게도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2차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 갖다가 갖고 노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라는 공식도 배우게 된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하유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이제 1차 함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고, 아까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을 텐데 여기 식이 있고 는 0이 있으면 방정식이야. 근데 이제는 fx라는 식이 있고 는 y라는 말이 붙으면 바로 함수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배우는 게 뭐지? 1차 방정식, 1차 함수, 그 다음 단원이 뭐예요? 1차 부등식이에요. 얘랑 또 다르게 나오는 게 또 1차 부등식이야. 근데 그럼 1차 부등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fx 쓰고요. 어떤 0이 있고요. 같다가 되면 방정식, 는 y가 되면 함수,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1차 부등식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바로 함수로 불릴 거냐, 방정식으로 불릴 거냐, 부등식으로 불릴 거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왔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거를요, 여기 는 0 대신에 는 y로 바꾸고 여기 는 0 대신에 는 y로 바꾸면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성질들은 혹시 1차 함수나 2차 함수로 넘어가면 싹 다 무용지물이 되나요? 라는 거야. 아니지. 우리가 는 0은 해를 찾는 거고 는 y면 y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선 y가 항상 0이었던 거야. 얘가 y 는 0으로 나오면 방정식인 거고 는 y로 나오면 함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유한 성질들을 그대로 갖고 가되,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뭐냐? 방정식은 말이 되는 값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온다면 얘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왜? 여기선 근을 찾고 해를 찾는 게 아니라 그걸 만족하는 모든 y 값을 다 찾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방정식은 는 0을 만족하는 것만 찾다 보니까 해가 없거나 또는 최대 맥스 2차면 2개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는 y는
는 y 대신에 0 들어가면 방정식이 되겠지만 는 y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y 값을 다 찾으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점으로 나와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 x-1, x-2는 0. 그럼 x는 뭐 아니면 뭐예요? 1 아니면 2예요. 그래서 수직선에 표시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x는 1, y는 2, x는 2 이렇게 점으로 나와요. 하지만 잘 봐봐 고은아. 얘는 딱 2개밖에 안 나오지만 얘는 x값에 따라서 y가 몇 개 나오겠어? 엄청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 y도 결국 점일 테니까 점들을 막 찍어봤어. 무한개를. 근데 우리 점이 모여서 뭐가 되지? 선이 되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돼서 나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정식을 통해서 찾은 헤드를 찍어봤더니 지금 당장은 점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한히 많은 점들이 이어져 보면 결국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1차 함수라고 하고 2차 함수도 똑같아. 나는 2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들을 막 찍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게 이런 곡선 형태로 나오네. 그래서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1차 함수만 배울 겁니다. 그럼 1차 함수면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는 0 대신에 는 y로 바꾸면 되니까 1차 함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린 얘를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1차 함수면 우리가 여기서는 x값을 찾았다면 여기서도 x값을 찾을 텐데 그럼 x값을 넣을 때마다 y값이 하나씩 정확하게 점이 콕콕콕콕 찍혀서 나오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 넣으면 y는 2가 나오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y는 3이 나오고 점점점이 나올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올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이 모든 점들을 한번 찍어보자 이거야. 어디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러면 결국엔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3 x가 0이면 1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0 선생님 그럼 결국 얘를 찍어보면 요런 점들이 계속 모여서 찍힐 거고요. 그게 아주 무한계가 되는 순간 직선처럼 보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1차 함수를 다른 말로 직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직선을 그리고 보니까 꼭 뭐처럼 보이냐면 내 눈의 시선처럼 보여.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볼게. 이게 눈이야. 이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내 눈이 이렇게 가파르게 쳐다볼 수도 있고 앞을 바라볼 수도 있고 바닥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따라서 내 시선의 각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각도가 앞을 보기도 하고 각도를 아래로 보기도 하는데 이 눈의 시선, 즉 이 직선이 바로 내 눈의 시선이라고 하면 이 파란색의 우리 각도를 뭐라고 한다? 세 글자로? 기울기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너네 뭐라 그래? 와, 롤러코스터 보면 떨어질 때 보면 와, 이거 엄청 가파르다라고 말하잖아. 왜? 내 시선이 위를 향해서 가니까. 그리고 또 내려갈 때도 어때? 엄청 가파르게 내려가네. 그럼 내 시선이 어때? 바닥을 향해서 가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나의 눈의 시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러면 평평한 데를 걸어갈 때는 어때요? 평평한 데 걸어갈 때 내 시선 앞만 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시선이 앞만 바라보는 어떤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내 시선이 앞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바라볼 때는 결국 얜 기울기가 평평하네요. 그걸 유식한 말로 뭐란다? 기울기가 0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럴 때가 일단 기준을 잡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0이구나 라고. 그럼 선생님, 얘가 기울기가 0이면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면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라면 당연히 점점 높이 가파르다. 높이라고 했으니까 위를 바라볼 땐 기울기가 양수고 내 시선이 만약에 아래를 쳐다봐. 아래를 쳐다보면 내 기울기는 아래로 내려가네요 라고 해서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함수.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증가한다라고 하거든. 왜? x값이 커질 때마다 y값도 덩달아서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음수일 때는 어때? 자, 음수일 때 한번 그려볼게. 자, 음수일 때 하나 예시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지? 자, 고은아,
x값이 커질 때마다 x값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지. y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얘처럼 x값은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숫자는 커지는데 그때마다 y축, y값은 점점 내려가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다? 음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하유라? 선생님 그러면 제가 평평한 곳은 어떻게 한댔지?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기울기가 0이면 잘 봐. x값이 커질 때마다 또는 x값이 작아져도 항상 y값은 어때? 똑같은 값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처럼 기울기가 0인 함수를 네 글자로 따로 부르는 함수가 있어. 바로 뭐라고 하지? 자, x값을 무엇을 넣어도 항상 똑같은 값만 나오더라 라고 해서 우린 얘를 항상 똑같은 값 상수다 해서 얘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얘가 상수함수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x값이 커지든 x값이 작아지든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 상수함수고 그게 바로 기울기가 0이군요 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x값이 커지는데 y값은 줄어들어. 이건 기울기가 음수네요. x값이 커지는데 y값도 커져. 이건 기울기가 양수네요 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기울기가 양수고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건 알겠는데 그럼 선생님이 얘가 1차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미친듯이 배운 이 기울기가 담당하는 데가 바로 이 1차 함수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x 앞에 계수 요 a 값을 우리가 바로 기울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딱 3개를 예시 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y는 3x라는 놈이 있고 y는 마이너스 3x가 있고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쳐보자 이거. 자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분석 좀 해볼게. x에다 0 넣으면 뭐 나와요? 0. x에다 1 넣으면 뭐 나와요? 3. x에다 2 넣으면 6.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선생님 근데 이거는 너무 이쁜 정수만 뾱뾱뾱 하고 넣은 거잖아. 근데 여기에 정수만 넣으라는 법이 있을까? 없어. 이 x에는요 너네들이 좋아하는 숫자 다 넣어도 돼요. 1억을 넣어도 되고 2분의 1을 넣어도 되고 2분의 1억 5만을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 x값은 아주 촘촘하게 넣을 거야 너네들이. 그럼 x값이 촘촘하게 들어간다는 건 그걸 넣어서 나오는 y값도 어때? 촘촘하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점이 4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이에 아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사실상 얘네들이 정말 사이 간격이 머리카락 두께보다 더 얇게 배치돼 있으면 거의 멀리서 보면 직선처럼 보이지 않냐. 그래서 바로 점들이 모여서 생긴 직선이고 얘가 y는 3x라는 직선이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때? 앞에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고 있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럼 y는 마이너스 3x면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마이너스 3x야. 1 넣으면 오히려 반대로 마3이 나와. 2 넣으면 마이너스 6. 0 넣으면 0. 마이너스 1 넣으면 오히려 3이 나와. 그럼 얘도 점점들을 다 한번 이어보면 선생님 그럼 이런 내려가고 있는 함수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기울기가 음수니까 내 시선이 진짜 바닥을 아래를 쳐다보고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문제야. 여기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를 내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어요. 여기서 x를 내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고 x를 없애려면 a가 뭐면 돼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 b만 남은 거야. 그래서 그 b마저도 0이 나온 거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물어볼게. x가 없으니 넣을 자리가 없죠. 얘는 얘처럼 1 넣었을 때 마3, 2 넣었을 때 마6, 마1 넣었을 때 3, 마이 넣었을 때 6 이렇게 찾았는데 얘는 x가 없으니까 선생님 어디다가 x를 넣어요? 얘는 넣을 데가 없으니까 뭘 넣어도 항상 0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평행한 요런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얘는 기울기가 0이고 뭘 넣어도 항상 0이 나오는 상수함수라고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저는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뭐? 선생님이 이제 저 A가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평평할 거냐는 알겠는데 그럼 이 B는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 이거지.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1과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게 차이가 뭐가 나냐는 거야. 왜? 얘도 X 앞에 기울기가 1이고 얘도 X 앞에 기울기가 1이면 기울기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야. 둘 다 뭐 하고 있겠어? 고나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둘 다 올라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제가 X 앞에 개수 갖다가 이 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네요 라고 생각했다면 이 뒤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갖다가는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되냐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잘 보세요.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뭐가 돼?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도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도형이 모이면요? 그치,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간이 모이면요? 우리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4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구상은 다 몇 차원이죠? 3차원이죠. 왜? 여기 끝에 모서리만 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4차원이라고 하면 뭘 것 같아? 그럼 너네들 그냥 재미삼아 해볼게. 3차원은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거든요. 그럼 이게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이것도 다 3차원이잖아. 핸드폰도 3차원이고 가로, 세로, 높이 다 있잖아. 그럼 물어볼게. 4차원은 뭐야? 너네도 가끔 그러잖아. 쟤는 생각이 4차원이야.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한 차원이 더 늘어난 거거든? 혹시 그 한 차원이 뭐야? 이거 나중에 이드부고는 교시면이라고 있어요. 교과심화 연구라고. 그거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입력해 주니까. 그래서 애들 맨날 그것 때문에 막 새벽 1, 2시에 자고 4시에 막 자고 그래. 그게 워낙 좀 빡세가지고. 그럼 그게 수학 주제로 써야 돼. 수학 주제 갖다가 너네들이 연구해보고 책 읽어보고 논문 읽어보고 쓰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 4차원 같은 거 쓰면 되겠지. 지구상에서는 3차원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4차원, 5차원 막 그래. 4차원에서 뭐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아? 혹시 그 영화 안 봤나? 너는 인터스텔라 영화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나 꼭 봐봐. 그거 보면 4차원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아무튼 자 갈게.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가 둘 다 양수니까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얘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는 거야. 얘. 잘 봐봐. 0 넣었어. 뭐 나와? 1. 1 넣었어. 뭐 나와? 2. 2 넣었어. 3. 마 1 넣었어. 0. 마 2 넣었어. 마 1. 그럼 점을 이어볼까? 그리고 너무 점이 많아. 이렇게 그었지. 그치? 자, 얘도 한번 이어볼게. 0 넣었어. 뭐 나와? 마이너스 1. 1 넣었어. 0. 2 넣었어. 1. 마이너스 1 넣었어. 마 2. 점들을 이어봤어. 선생님, 둘 다 일단 하늘을 향해 갑니다.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건 알겠어. 근데 딱 보니까 저 뒤에는 플러스 1이고 요 뒤에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물어볼게. 요 플러스 1이 어디에도 있지? 그래프에서? 여기 있지.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숫자가 혹시 맞아요. Y축과 만나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말이 길잖아. 플러스 1은 Y축과 만나는 점. 이 8글자를 써야 돼. 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걸 수학자들이 줄인 말이 있어. 바로 뭐? Y절편.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 플러스 1과 요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바로 Y절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러면 Y절편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Y축과 만나는 건데 물어볼게. 요 1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뭐 넣었죠? 0 넣었죠. 여기 마이너스 1을 구하고 싶으니까 X에다 뭐 넣었죠? 0 넣었죠. 선생님 그럼 결국 Y절편이라는 거 Y절편이라는 걸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y 절편이라는 걸 찾으려면 x는 0을 대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프린트. 1차 함수 y는 fx가 y가 x에 대한 1차식 y는 ax 플러스 b. 단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대. 그때 살이 들렸나 보다. 나타내어질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한다. 2번 1차 함수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직선 a가 양수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a가 음수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참고 한번 읽어볼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이다. 이때 직선의 모양은 기울기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고 방금 읽은 대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더라. 그래서 밑에 보면 증가할 때 감소할 때라고 돼 있잖아. 얘랑 그 말 뜻이야.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증가함수, x값은 커지는데 y값은 내려가면 감소함수, x값은 커지든 x값이 작아지든 y값은 항상 일정하면 상수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방금 선생님이 미친 듯이 설명한 게 결국에는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a를 뭐라고 부르고 기울기라고 하고 요 b를 y절편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 y절편을 어떻게 구했냐? 바로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그 x값에 따라서 y값들을 막 이어봤을 때 바로 우리는 비로소 직선이 나온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를 선생님 그러면 단순히 요게 몇 도일 것 같아? 요 기준이 요게 0도인 거야. 0도. 왜? 그리고 내 고개를 하늘을 쳐다보면 몇 도야?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 0도부터 1도, 2도, 3도, 4도, 5도, 45도, 46도, 89도, 90도. 그럼 이 모든 각도들에 대해서 모든 기울기 값이 있나요? 라는 거야. 있어요. 수학자들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다 구해놨어요. 즉 1도도 있고요. 1.01도도 있고요. 1.02도도 있어요. 근데 그럼 제가 그걸 언제 다 외워요? 라는 거지. 우린 못 외워요. 그쵸?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기울기를 자주 쓰는 것만 외우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특수각이라는 걸 가르쳐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바로 뭐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5개는 우리가 특수한 각도라고 하자. 왜? 되게 많이 나온다. 30도 정도, 45도 정도, 60도 정도, 90도 정도 요 정도는 우리 외워두자라는 거야. 물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 가면 15도 그리고 75도도 외울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는 요 5개만 외우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몇 도예요? 0도면 기울기가 몇이야? 이건 너무 쉽지. 기울기 몇이야? 0.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야. 자, 우리 90도는 뭐일 것 같아? 기울기가? 자, 이렇게 갔어. 야, 이거 기울기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너네 고개를 하늘을 쳐다봤어. 그럼 이 직선은 너네의 시선을 따라가 하늘 보고 있는 건 기울기가 몇일 것 같아? 뭘까? 1, 땡, 찍어봐. 맞추는 학생 있을 것 같아. 찍어서 오히려. 뭘까? 하늘을 쳐다봐. 기울기가 뭘까? 뭘 것 같아? 하유라 뭘까? 무한대. 그치. 1학년, 2학년 때부터 무한대고요. 1학년 때까지는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외웁시다. 45도는 1이에요. 그리고 30도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얘는 루트 3이에요.
탄젠트로도 외우지 마세요. 이 밑에 제가 개념 노트에는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넣어놨는데 거기에만 밑줄 치세요. 이렇게 탄젠트 있죠? 맨 마지막 칸이 탄젠트라고 돼 있잖아. 탄젠트에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렇게 가로로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쓰면 돼? 얘가 바로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탄젠트가 바로 기울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당장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요 값만 외우세요. 30도래 루트 3분의 1, 45도래 1, 60도면 루트 3이야. 하지만 90도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기울기가 45도이고 y절편이 5인 직선의 방정식 좀 찾아주세요. 여기선 지금 솔직히 직방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1차 함수 좀 세워줘 라는 거죠. 그럼 우린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기울기가 45도? 1이네. 그래서 y는 1x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x. 그리고 아까 우리 y절편은 x에다 뭐 넣는다 그랬어? 0. 그래서 x에다 0 넣으면 얘가 없어질 테니까 뒤에 5만 남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바로 1차 함수가 되고 얘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예요. 끝났어요. 왜냐면 이제 이 옆에 2번 보시면 그 1차 함수에다가 뭐까지 씌워버렸어요? 절대값을 씌웠죠.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절대값 공부했잖아. 절대값. 절대값은 안에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 안에가 음수면 뭐 붙여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절대값은 나중에 해. 절대값은 나중에 하고 우리가 1차 함수를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영상은 끄고요.